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점화장치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화장치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가솔린과 경유의 연료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솔린과 경유의 인화점, 발화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화점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인화점은 어떤 물질에 불씨를 갖다 대었을 때 불이 붙게 되는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발화점은 불씨가 없이 온도를 올리게 되면 스스로 불이 붙게 되는 온도, 불씨가 없이 스스로 불이 붙게 되는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화점을 살펴보게 되면 가솔린은 마이너스 38도에서 불씨를 갖다 대면 불이 붙게 되는 거고요. 경유는 한 50에서 70도 정도가 돼야지 불이 붙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발화점을 보게 되면 가솔린은 약 530도, 경유는 200도. 경유가 가솔린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게 되네요. 이와 같은 연료의 특성 때문에 그 가솔린 엔진에서는 그 점화 플러그에 의해서 불꽃을 제공하고,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30도에서도 불이 붙게 되니까 불이 잘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은 그 점화 플러그 방식의 연료 연소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발화점이 가솔린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압축 착화 방식의 점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가솔린과 그 경유의 비중을 보게 되면 가솔린은 비중이 0.79, 경유가 약 0.83, 경유가 가솔린보다 조금 더 높네요. 그죠? 그리고 발열량은 킬로그램당 11,000kcal, 그 다음에 경유는 킬로그램당 1,500kcal 정도의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연소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솔린 연료의 특징은 디젤 연료보다 인화점은 낮고 착화점은 높고, 그래서 피스톤의 압축에 의한 연료는 불이 잘 붙지 않게 된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의 연소 방식은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공기와 연료의 혼합가스를 압축한 상태에서 점화 플러그로 불꽃을 발생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8도에서 불이 붙으니까 폭발이 일어나서 폭발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스톤을 이제 밀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착화와 인화를 설명해 보면, 착화라고 하는 것은 가연 물질의 온도를 높이면 어느 온도에서는 스스로 불이 붙게 된다. 그런 걸 이제 착화 또는 발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불이 붙게 되는 온도를 착화점, 발화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연소되는 것이 디젤 엔진이 있고, 디젤 엔진은 압축 착화 방식의 엔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화는 가연 물질에 불꽃을 제공해서 불이 붙게 되는 것, 그걸 인화라고 하고, 불꽃을 제공했을 때 불이 붙게 되는 온도를 인화점, 이렇게 하는 인화점. 이런 인화 방식의 엔진은 어떤 거라고요? 가솔린 엔진, LPG 엔진, 뭐 CNG 엔진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 같은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런 엔진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해요? 불꽃 점화 방식, 스파크 플러그를 사용하는 방식을 불꽃 점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화 방식의 그 점화 장치의 구성품을 살펴보게 되면 점화 스위치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그니션 키를 얘기하는 거죠. 점화 스위치, 그리고 점화 코일, 파워 트랜지스터, ECM, 그다음에 그 배전기, 그 점화 플러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점화 스위치라는 건 뭔가요? 점화 스위치는 배터리의 전기를 시스템에 연결하는 장치. 우리가 키를 온하게 되면 배터리에 있는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배터리 전기를 시스템에 연결하는 장치를 점화 스위치고요. 점화 코일이 하는 역할은 12V의 배터리 전압을 점화에 필요한 고전압으로 승합시켜주는 장치, 이거를 점화 코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워 트랜지스터, 점화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거죠. 배전기, 고전압을 각 실린더로 분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압 케이블, 점화 코일에서 발생한 고전압을 점화 플러그 단자에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됐고요. 점화 플러그, 연소실에 불꽃을 제공하는 역할, ECM은 점화 시기를 제어하는 역할, 이렇게 역할에 대해서 구성부품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자, 점화 코일을 살펴보게 되면
점화 플러그에 불꽃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전압이 약 10,000V 이상이 됩니다. 근데 자동차 배터리 전압은 12V밖에 안 되죠. 그래서 12V의 전압을 10,000V 이상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점화 코일, 영어로는 이그니션 코일, 이그니션 코일, 점화 코일, 이 부품의 중요한 부품이죠. 점화 장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점화 코일의 그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이런 계자로 타입 또는 폐자로 타입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력선이 바깥으로 나가서 오픈돼 있다. 그래서 이제 계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자력선이 발생하면 자기장이 이 안에서 철심 안에서 돌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폐자로 이렇게 해요. 폐자로 타입, 계자로 타입. 폐자로 타입이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나오는 점화 코일은 대부분 다 폐자로 타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배터리 12V 전압을 10,000V 이상으로 올리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승합이 되는 걸까요? 거기를 설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첫 번째가 자기 유도작용, 두 번째 이따 나오겠지만 상호 유도작용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전기가 승합이 됩니다. 자기 유도작용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이와 같은 코일이 있는데 코일에서 전기를 스위치를 온오프 하게 되면 여기 어떻게 되죠? 코일에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게 됩니다. 전기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그 자기장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코일에 전류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하는데 그런 전기를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자기 유도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전원을 연결한 코일이 있는데 스위치를 ON하게 되면 전류가 발생되고 스위치를 OFF하게 되면 전류량이 감소하게 돼요. 전류가 쭉 꺼지니까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전류량이 변화가 생기면 이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전류량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 그것들 우리가 자기 유도 작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유도 작용. 스위치를 오프하게 되면 전류량이 감소하게 되고 자기장이 감소합니다. 자기장이 감소하게 되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기장이 감소하게 되면 전류가 자기장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자기장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 오른쪽으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류가 바로 유도 기전력이에요. 유도 기전력. 자,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류가 흐르게 하는 힘이 존재하죠. 이런 전류가 흐르게 하는 힘이 존재하는데 이런 힘을 기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전력. 자, 유도 기전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자, 기전력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기전력이고, 유도 기전력은 전류량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된 기전력, 전류량의 그 변화에 의해서 발생된 기전력을 우리 유도 기전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를 다른 말로 뭐 서지 전압 또는 역기전력, 이렇게 역기전력. 우리가 그 인젝터에서 전류를 흘려주다가 전기를 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지 전압이 발생하죠. 그때 약 70에서 80V 정도 역기전력이 발생하는데 그게 바로 유도 기전력입니다. 자, 스위치 오프에 의해서 발생된 기전력 이런 것 갖다가 유도 기전력 또는 역기전력 또는 서지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유도 기전력의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E는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 E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유도 기전력이고요. 단위는 볼트입니다. 볼트. 여기서 L은 뭐예요? L은 그 자기 인덕턴스라고 그래요. 자기 인덕턴스.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죠? 자기 인덕턴스. 단위는 H라고 쓰고 헨리라고 해요. 헨리. 자, 이 L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인덕턴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설명이 나와 있네요. 전류의 변화에 따라 코일에 얼마만큼의 전력이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 이 자기 인덕턴스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의 변화에 따라 전압이 더 크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자기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는 회로에 따라서 값이 주어집니다. 값이 주어져요.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은 전류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발생된다. 그랬어요. 코일에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은 전류의 변화와 반대. 그러니까 전류를 흐르다가 전류를 오른쪽으로 보내주다가 끊게 되면
어떻게 전류의 변화 반대니까 끊게 되면 전류가 반대로 일로 가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도기 전력은 이쪽으로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헨리라고 하는 것은 1초에 1암페어의 변화를 주었을 때 1볼트의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는 값이다. 이런 얘기예요. 1 헨리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1암페어의 변화를 주게 되면 1볼트의 유도기 전력이 발생하는 값, 그게 1 헨리입니다. 자, 여기서 DI라고 하는 것은 뭐냐? DI는 전류의 크기 변화예요. 그 전류가 변화한다 그랬죠? 전류의 변화가 있을 때 유도기 전력이 생긴다 그랬잖아. 전류가 어떻게 변화가 생기냐? 5A에서 흐르다 0A로 바뀌었어요. 전류를 흐르다 전기 스위치 끄니까 5A에서 0A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때 DI는 5가 되는 거죠. 5. 그 다음에 DT는 전류의 크기가 변하는 동안의 시간. 전류의 크기가 변하는 동안의 시간. 5A에서 0A로 변하는 동안 걸린 시간이 0.001초면 DT는 0.001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유도기 전력의 계산을 보면 유도기 전력의 값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 이 마이너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전류의 변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기 전력이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전류의 변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유도기 전력이 발생해서 그걸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한 거예요. 야, 유도기 전력 다른 말로 뭐라 해야 된다고요? 역기 전력 또는 서지 전압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유도기 전력은 전류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런 얘기고요. 스위치를 ON하게 되면 전류량이 증가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장 오른쪽으로 가요. 그다음에 스위치를 OF하게 되면 전류량이 감소해서 왼쪽 방향으로 가. 그리고 유도기 전력은 오른쪽 방향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됐죠? 자, 한번 유도기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코일에 흐르는 전류량의 변화가 10A에서 0A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DI는 뭐가요? DI는 10 이렇게 되죠. DI가 10. 그죠? 전류가 변화하는 동안 걸린 시간은 0.001초. 그럼 DT는 0.001 이렇게 되겠죠. 자, 자기 인덕턴스는 40mH 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도기 전력 값은 E는 마이너스 L 곱하기 DT분의 DI 이렇게 되니까 이 L이 뭐예요? 여기 L은 40mH. 40mL라고 하는 건 뭐야? 1000분의 40이죠. 1000분의 40이니까 0.004. 여기 마이너스 붙는 거 꼭 기억하세요. 반대 방향이니까 곱하기 DT가 얼마? DT는 0.001초. 그러니까 0.001. DI는 10. 그러면 유도기 전력은 약 마이너스 400V 반대 방향으로 400V의 전압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전압이 나오죠. 자, 유도기 전력을 계산할 때 이 마이너스 전압, 마이너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전류량의 변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라 했어요. 그죠?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전류의 변화가 클수록 큰 전압이 발생한다. 즉, 이 전류가 얼마에서 얼마큼 변했느냐. 전류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큰 전압이 발생하고 또 전류의 변화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수록 이 시간 여기서 10A에서 0A로 떨어질 때 걸린 시간이 0.001초라 그랬죠.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큰 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류의 변화가 클수록 그다음에 전류 변화 시간이 짧을수록 큰 전압이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자기유도 작용을 설명했고 두 번째 점화권에 적용되는 법칙이 상호유도 작용이에요. 상호유도 작용. 자, 상호유도 작용은 뭘까요? 두 개의 코일을 가까이 한 후에 한 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를 주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또 다른 코일에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뭘까요? 자, 볼까요? 이 코일이 두 개 있어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 코일이 두 개 있는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있죠.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그 근처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주변에 갖다 놨어요. 이렇게 이런 그림처럼. 자, 스위치를 ON하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ON하면 전기가 흐르게 되죠. ONOF하게 되면 여기 전기가 흐르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2차 코일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 자기장의 변화가
2차 코일에 영향을 줘요. 2차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2차 코일에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런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그 법칙을 설명한 게 바로 상호 유도작용이다. 이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옆에서 일을 막 하게 되면 이 근처에 있는 코일이 자기장의 변화를 느끼면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상호 유도작용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면 1차 코일의 스위치를 온오프하게 되면 전류량의 변화로 인해서 1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며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1차 코일과 인접한 2차 코일에도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2차 코일의 전류량 변화에 의해서 발생된 전기, 그걸 갖다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2차 코일에도 전압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이제 상호 유도작용이고요. 이 상호 유도작용을 또 다르게 설명한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상호 기전력 계산하는 공식을 나와 있는데요. 계산하는 공식은 E는 마이너스 M 곱하기 DI분의 DT, DT분의 DI. 아까 공식하고 비슷하죠? 아까 여기 L이었는데 M으로 바뀌었네요. E는 유도 기전력, 단위는 V, 볼트고요. 전압. 그 다음에 M은 상호 인덕턴스라는 M은 단위는 아까 같이 H라고 쓰고 헨리라고 씁니다. 헨리. 자, 상호 인덕턴스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두 개의 코일이 있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코일에 얼마만큼의 전력이 발생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한쪽 코일의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다른 코일에 얼마만큼 전력이 발생하는가. 상호 인덕턴스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전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코일에 발생하는 상호 유도 기전력은 전류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자, DI는 전류의 변화, 전류 크기의 변화를 얘기하고 DT는 전류의 크기가 변한 동안 시간 값이 변할 때 그 얼마 동안 시간 어느 시간 동안 안에 전류 값이 바뀌었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DI가 크면 클수록 전류의 변화가 클수록 더 큰 전압이 발생하고요. 시간이 짧을수록 더 큰 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은 그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은 또 코일의 감은 횟수에 비례해서 기전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코일이 이제 그 모듈 철심이 있는데 이쪽에 1차 코일을 감고 이쪽에 2차 코일을 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일의 감은 횟수에 비에 따라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냥 같은 철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은 철심 이렇게. 1차 코일에 전기를 흘려주게 되면 여기에 이런 그 전류가 흐르게 되죠.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자기 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이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서 스위치를 온오프하게 되면 이 자기장의 변화에서 2차 코일에 전기가 발생되게 되는데 그때 발생되는 전기는 이 코일의 감은 횟수에 비에 따라서 전기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상호 유도작용입니다. 그래서 상호 유도작용에서 발생되는 전압은 코일의 감은 횟수에 비례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코일의 감은 횟수 이거 갖다 우리가 권선수라고 얘기합니다. 권선수를 감은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권선비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감은 횟수의 비를 권선비라고 그러고 N1 대 N2 뭐 이렇게 설명하죠. 자, 그러면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 이쪽 2차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과 1차 코일에 발생하는 전압의 비는 E2 대 E와는 뭐와 같다? N2 대 N1과 같다. 코일의 감은 권선 횟수의 비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E2 대 E와는 N2 대 N1.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 거끼리 곱하고 바깥에 거를 곱하면 똑같아요. 그래서 E2는 E1 곱하기 N1분의 N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 코일에 발생되는 전압은 1차 코일에 발생한 역기전력 곱하기 코일의 권선비 N1분의 N2 하게 되면 E2 쪽에 발생한 그 역기전력의 전압을 상호 유도작용에 의해서 발생된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유도작용에서 이 N한분의 N2가 클수록 더 큰 전압이 발생하고 N한분의 N2가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전압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가 뭐와 같냐면 변압기의 원리와 같아요. 변압기. 변압기가 뭔지 알죠? 우리가 이제 그 변압기를 보면 100볼트짜리를 200볼트로 승합시킬 수도 있고 200볼트를 100볼트로 다운시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변압기죠. 코일을 더 많이 감으면 증가되는 거고 코일을 적게 감으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 점화 코일의 고전압 발생 원리를 다시 한번 보면 그 폐자로형 점화 코일의 고전압 발생 원리, 몰드형 철심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권선비를 다르게 하여 고전압을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는데 자, 코일의 감은 횟수를 다르게 하면 여기에 큰 전기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때 공식은 어떻게 돼요? E2는 E1 곱하기 N한분의 N2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점화 코일의 1차 전압이 그 자기 유도작용에 의해서 약 400볼트 정도의 유도 교전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하고 점화 코일의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권선비는 보통 이제 우리 점화 코일에서 보면 한 1대 60에서 1대 100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한 바퀴 감을 때 여기 60바퀴, 여기 한 바퀴 감을 때 또는 100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그 코일처럼 여기 이제 가정을 할 때 이게 여기 이제 코일이 100번 감은 거예요. 100번. 여기 6,000번 감았어요. 그럼 이 몇 배죠? 60배, 60배. 이 권선비는 1대 60이 되는 거예요. 자, 1차 코일 쪽에 전기를 흘렸다가 끊었다 함께 되면 1차 코일 쪽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발생되는 전압이 약 400볼트야. 400볼트. 그러면 2차 코일 쪽에는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E2는 1차 코일 쪽에 발생한 유도 기전력 400볼트. 400볼트 곱하기 권선비 N한분의 N2는 뭐예요? 100분의 6천 100분의 6천이면 1분의 60하고 같죠. 1분의 60 그렇죠? 1분의 60 하게 되면 E2는 24,000볼트 2차 전압은 약 24,000볼트가 발생한다. 와, 여기 400볼트였는데 코일의 가문 횟수를 다르게 하니까 여기 24,000볼트가 발생해요. 놀랍죠? 그렇죠? 이렇게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12볼트를 10,000볼트 이상의 고전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됐나요? 일단 우리가 그 점화 코일의 점화 장치에 어떻게 고전압 승합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2차 점화 장치 제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